1963년생 용띠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여러분의 운명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 있어요. 한쪽 길로 가시면 하반기까지 기운이 쭉 올라타는 흐름을 잡게 되고, 다른 쪽 길로 가시면 분명히 좋은 운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흘려보고, 제가 오랜 기간 사주를 봐오면서 이런 갈림길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해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이 8월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나 태어나신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제가 정성껏 기도 올리고 간단한 사주풀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4년생 갑진생 용띠, 여러분의 사주에는 복등화라는 기운이 새겨져 있어요. 복등화, 이게 뭐냐면 뒤집힌 등불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도록 뒤집어 놓은 등잔의 불꽃. 바깥에서 보면 불안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신중해 보이시죠? 남들 앞에서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한마음 먹은 건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올해 병오년의 기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8월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병오년의 나봄은 천하수예요. 하늘에 흐르는 물, 쉽게 말하면 은하수 같은 기운이죠. 여러분의 복동하는 불이고, 올해 천하수는 물이에요. 물이 불을 만났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수국화라고 해서 물이 불을 제어하는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갑목 갑진의 갑은 나무 기운이에요. 올해 병호의 병은 불 기운이고요. 나무가 불을 살리잖아요. 목생화 나무가 불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 물이 불을 누르는 구조인데, 천간으로 보면 나무가 불을 살려주는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올해 여러분한테 누를 타격과 키울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두 힘 사이에서 어디로 무게의 중심을 두느냐, 이게 바로 갈림길이에요. 혹시 요즘 이런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선뜻 손이 안 나가는 느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 망설여지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두 기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8월에 이 갈림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8월은 신월이에요. 원숭이의 달이죠.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라서 기운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8월은 여러분의 등불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는 달이에요. 아까 뒤집힌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꽃이 외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한쪽 길은요, 이 변화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8월에 밀어붙여야 할 일이 있으면 이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미뤄왔던 결정이 있다면 이 달에 내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문서 관련 일이든 사업적 판단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요. 특히 재물 흐름에서 이 갈림길이 또렷하게 보여요.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갑진생분들이 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습관이 있어요. 기회가 와도 너무 오래 재시는 거예요. 신중한 게 장점이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 그때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8월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올해 천간의 목생화 흐름이 8월을 만나면 재물의 물꼬가 트이는 구간이 생겨요. 이건 큰 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부동산이든 적금이든 투자해 놓은 것이든 뭔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근데 다른 쪽길은 뭐냐? 8월에는 기운이 교차하는 만큼 감정도 같이 달아오르거든요. 화가 나는 일에 불같이 반응하시면 재물 흐름이 끊겨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돈 문제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형제든 친구든 지인이든 금전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8월의 좋은 기운을 통째로 날리실 수 있어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같은 달, 같은 기운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8월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일이 있다면 오전보다 오후에 하세요. 오후 시간대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거든요. 특히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좋은데 이 시간대에 중요한 통화나 약속을 잡으시면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에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한 뒤에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감정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복숭아가 뒤집힌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은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등잔 아래가 어두운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잘 챙기시면서 정작 본인 마음은 잘 안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4년생 갑진생 여성분이셨는데 평생을 가족한테 헌신하시면서 사셨어요. 남편 사업 도우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있고 사신 거예요. 작년에 상담을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선생님, 저는 왜 남들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갑진생의 복등화는 주변을 비추는 불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건 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8월에는 이 패턴을 좀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이든 차 한 잔이든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이든 이게 단순한 힐링 얘기가 아니에요. 오행의 원리로 보면은 불이 타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등불이 계속 밝으려면 나무의 기운, 즉 목의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해요. 나무는 성장이고 생명력이고 나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곧 불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8월에 왜 자기 관리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나를 위한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하루에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뭘 하시면서 쉬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와 마음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의 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8월 건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올해 병원에는 운육기로 보면 수유불급의 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의 기운이 올해 유난히 세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으면 뭐가 힘들어지겠어요? 불이 힘들어지죠. 우리 몸에서 불에 해당하는 장기가 어디냐? 바로 심장이에요.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장기는 신장이고요. 올해 수기가 강하다는 건 심장 쪽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장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갑진생은 복등하잖아요. 불의 나붐이에요. 올해 천하수가 이걸 누르는 구조라서 심장 기운이 평소보다 약해질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갑자기 어지러우시다든지 숨이 차는 느낌이 드신다든지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없으셨어요? 있으셨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안 좋게만 보거든요. 건강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만 하시는데 제가 수십 년 상담하면서 느낀 건 좀 달라요. 수국화의 구조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물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물이 불의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불이 너무 세게 타면 주변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적당한 물이 있어야 불이 오래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으셨나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일하시거나 식사를 거르시거나 운동은 아예 안 하시거나 8월에는 이 습관을 좀 고쳐보시라는 게 이 기운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건강 팁 드릴게요. 8월에는 짠 음식을 좀 줄여보세요. 짠맛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하는데 올해 수기운이 이미 넘치는 상태예요. 거기에 짠 음식으로 수 기운을 더 보태면 심장 쪽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대신 약간 쓴맛이 나는 음식을 가까이 해보세요. 쓴맛은 화에 해당하거든요. 녹차라든지 여주라든지 쓴나물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화기운을 살짝 보충해 주시면 심장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갈림길의 위험한 쪽 이야기입니다. 올해 운육기 구조가 불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기운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는 건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계절이 바뀌는 게 좀 삐걱거려요. 여름인데 갑자기 날씨가 너를 뛴다든지 8월인데 이상하게 서늘한 날이 끼어든다든지 이럴 때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한절기 감기, 알레르기, 관절 통증 이런 게 이 불화구조에서 나타나기 쉬운 증상들이에요. 64년생 분들 나이가 벌써 60세가 넘으셨잖아요. 예전 같으면 감기쯤은 그냥 버텼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작은 감기가 큰 탈로 번질 수 있는 나이예요. 8월에는 날씨 변화에 맞춰 겉옷 하나 꼭 챙기시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클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올해 여러분한테 오는 기운 중에 조심해야 할 게 구설이에요. 아까 12운성으로 보면 올해 오화가 여러분 신자진 삼합 기준으로 연살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연살이라는 게 도화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한테 쏠리기 쉬운 해거든요. 좋게 쓰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잘못 쓰면 구설에 오르는 거예요. 8월에 특히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카톡이든 전화든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든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입을 연시면 안 돼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씀하세요. 제가 상담에서 만났던 갑진생 남성분 한 분은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동업자한테 서운한 말을 들으시고 화가 나셔서 전화로 한 소리 하셨어요. 그 전화 한 통이 10년 넘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셨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올해 8월에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가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가 나실 때는 답장을 바로 하지 마시고 하루만 묻혀 두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읽어보시면 그냥 안 보내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이게 올해 불화 구조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법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마음 다스림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수국화 구조가 작동하는 해에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특히 중요해요. 복숭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뒤집힌 등불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는 불. 이 불이 유지되려면 등잔한이 고요해야 해요.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쪽이 흔들리지 않으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8월의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5분만 조용히 앉아 계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눈 감고 숨만 천천히 쉬시는 거예요. 들이쉴 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 걱정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감정 조절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핸드폰부터 보시나요? 아니면 물부터 한 잔 드시나요? 이것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듣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몸과 마음과 말 세 가지 주의사항을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해요. 8월에 여러분 주변 인간관계가 좀 술렁일 수 있어요. 아까 올해 5화가 연살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살이라는 게 원래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기운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여러분이 특별히 뭘 안 하셔도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안 보던 사람이 불쑥 찾아온다든지 새로운 모임에 초대를 받는다든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8월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갈림길이에요. 한쪽 길은 이 인연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64년생 분들의 복등화 기질이 뭐였죠? 외윤회강.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8월에 오는 인연 중에 여러분의 하반기를 바꿔줄 귀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실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인이 온다는 건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 안에 이미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역할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안부만 주고받았던 분이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가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연락 오는 거 귀찮다고 안 받지 마시고 식사 한번 하자는 약속도 가능하면 잡아보세요. 그 자리에서 뭔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 길도 있어요. 연살의 도화적 기운이 강하면 이성 문제나 감정적인 얽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60세가 넘은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상담 경험으로는 오히려 이 나이대에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가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 인연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모임에서 만난 분한테 괜히 마음이 동한다든지 이런 감정 자체 나쁜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 옮기시면 가정에 파란이 올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분과의 관계에서 8월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하러 나가시는 것도 좋고 작은 선물 하나 건네시는 것도 좋아요. 배우자가 곧 내 운의 뿌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올해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보는 패턴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갑진생분들은 남한테 베푸시는 건 잘하시면서 남한테 받는 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밥을 사면 다음에 꼭 더 비싼 걸로 갚으려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빚진 것 같아서 불편해 하시고 근데 8월에는 이 습관을 좀 내려놓아 보세요.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갑진생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리시면 기운이 돌아가잖아요. 8월에 들어오는 호의와
인연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보시면 하반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실천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하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8월에 한 번은 동쪽 방향으로 외출을 해보세요. 동쪽은 목의 방이에요. 여러분의 복동화를 살려주는 게 목기운이라고 했잖아요. 나무가 불의 연료가 되는 원리예요. 집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공원이든 산이든 한번 다녀오시면 기운이 환기가 됩니다. 꼭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동쪽 방향으로 30분만 걸어보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집안에 초록색 소품을 하나 들여놓으세요. 초록색도 목의 색깔이에요. 작은 화분이든 초록색 방석이든 거실에 하나만 놓으셔도 공간의 기운이 바뀝니다. 특히 거실 동쪽 벽 쪽에 놓으시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 이건 행동 습관인데요. 8월에는 모든 일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노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불화구조에서는 선두에 서시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세요. 대신 두 번째에서 따라가시면 바람이 가려져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도 첫 번째로 의견을 내시기보다 다른 분이 먼저 말씀하신 뒤에 보완하시는 형태가 유리하고요. 투자도 남들이 먼저 움직이는 걸 지켜보신 뒤에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예요. 올해의 기운에 맞는 전략이에요. 네 번째, 이건 풍수적인 이야기인데요. 8월에는 현관 정리를 꼭 한번 해주세요. 현관이 기운에 이쁘거든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돌아갑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시고 현관 조명이 어두우시면 좀 밝은 전구로 바꿔보세요. 복동화의 기운이 활성화되려면 입구가 밝아야, 등불이 밝으려면 등잔 주변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8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 말고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소소한 것도 다 좋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의 마음은 화기운을 부드럽게 살려주는 최고의 연료거든요. 올해 수국화 구조에서 불이 위축되기 쉬운데 감사의 에너지가 그 불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한 달 뒤에 그 목록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아, 내 삶이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느낌이 8월 이후에 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이 다섯 가지 중에 이미 하고 계신 게 있으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갑진생 용띠 여러분 올해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수국화 구조에 불화까지 겹쳐 있으니까 체감으로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복둥화예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뒤집힌 등불. 60년 넘게 세상의 바람을 맞으시면서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 바람쯤은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8월은 갈림길이지만 갈림길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선택지도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쪽을 고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잘 기억해 주시고 8월 한 달 등불을 밝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4년생 갑진생 용띠 여러분, 뒤집힌 등불의 주인이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어요.
등불은 자기가 밝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주변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묵묵히 버텨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춰주셨는지, 이제는 그 빛을 여러분 자신한테도 좀 비춰주세요. 8월 잘 보내시면 하반기가 확 틉니다.